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날이고 특집으로 진행되는 만큼 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직접 제출하고 막 돌아온 김승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출은 잘 됐습니까? 예, 제출은 잘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5시 40분에 출발해서 6시 15분경에 접수증을 받았으니까요. 한 30여 분 내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뽑았는데 이게 전달된 게 맞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명이 들어간 네, 국회의장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예. 그것을 법사위원장이 받아서 예. 법사위원장 명의로 또 서명을 한 후에 정본을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 송달을 시켰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총 40페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40페이지를 보면 거의 위헌적 그리고 위법적인 네, 그런 행태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계엄의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네네. 그 이후에 군을 투입했고 국민과 국회 관계자들이 막아냈고 네. 이런 절차들 네. 그리고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혐의점들이 다 네. 담겨 있죠. 네네. 이게 이제 그러면 재판으로 치면 검찰의 공소장 같은 기능을 같은 합니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 언론인들도 앞으로 네. 취재 활동에 참고하면 되겠군요. 예, 예. 처음에는 저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행령을 통한 위법한 통치, 뭐 행정행 이런 것도 좀 그 넣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워낙 이 내란 사태가 시급하고 빨리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 딱 그 12월 3일에 내란 행위, 그 전에 준비 행위, 또 그 사후에 제2의 계엄행위라고 불법행위라고 볼 만한 것들을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지금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의도 광장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네. 모였고 네. 또 TV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이 시간까지도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또 이제는 좀 안심하면서 네. TV를 보고 계실 텐데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오늘도 200만 가까운 시민이 모이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12월 3일 밤에 저도 10시 반에 윤석열 씨의 그 비상계엄 그걸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일단 국회로 달려오기, 차를 운전해서 오기 시작했는데 걱정은 이게 체포될 수 있겠다. 예, 두 번째 감금될 수도 있겠다. 세 번째 고문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무조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왔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그 1시간 몇 분 만에 그 비상계엄 해제를 못했을 것이고 네, 정말 그 민의의 정당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발표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12월 3일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후에 열 하루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신속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역시 국회 밖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이런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 응원 덕분에 다 이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오늘 탄핵소추의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평가하는 오늘의 역사적 의미는 뭘까요? 2017년 그때 이제 광화문의 촛불혁명이라면 올해 2024년은 여의도의 응원봉 혁명으로 불리는 1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예,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정치에 드디어 눈도 뜨시고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점 하나랑요. 저희가 지금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런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예컨대 이제 뭐 국회의원 소환제라든가 또 지금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이런 굉장히 정확하고 또 정치에 관심도 많은 이런 국민들을 대할 때 국민들께서 또 예컨대 투표로서 대통령 파면이라든가 공직자
소환, 파면도 도입해야 될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국민을 믿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고 모든 직무에서 배제가 됐고 필요한 경호만 받는 게 현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나 국정 운영권을 배후에서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런 우려들도 일각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허용하면 근데 지금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역시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내란 행위에 대한 일반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좀 뭐랄까 방임적으로 늦게 한다든가 이런 표징이 있으면 혹시 이것은 윤석열 지금 용산과의 어떤 그 공모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표현 의사 교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표식이 되어서 그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또 다른 탄핵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된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네. 쓰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뭐 본인에 대한 방어권 행사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쓰시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고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 예, 지난번 그 29분짜리 대국민 담화에 윤석열 씨가 써야 될 그런 변론 요지서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거짓 사실도 많고 예. 예, 그다음에 국민의 분노를 갖다가 더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인이 직접 쓴다면 저희 뭐 이제 소추를 담당하는 법사위 간사로서는 땡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땡큐요. 예. 예, 예. 아직도 현실과 예.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망상이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날 이제 목요일 날 담화가 나온 다음에 거짓 왜곡 궤변의 30분이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등장했었죠.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신의 변론을 맡을 법률 대리인단을 꾸릴 텐데 네, 이 법률 대리인단을 꾸리는 것도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 대리인단도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그런 공직 기구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군에는 저희가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되겠느냐 본인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답변했죠. 법사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할 거냐 그랬더니 제 코가 석자입니다라고 예. 답변을 했고요. 그럼 후보군에는 이제 김홍일 전 검사장, 그다음에 석동현 전 검사장 다 윤석열 대통령 때 어떤 공직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변호인단이 되지 않겠느냐 후보군으로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저희 이수진 앵커가 통화해 보니까 문자를 주고 받았군요. 그랬더니 네, 네. 본인은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답이 왔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변호인단 구성에 대통령실이 공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 국가 예산도 쓰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히 사비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변호인 선임 비용도 사비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변호인단 구성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네. 수사기관의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인단 모두 본인의 사비로 네, 직접 해야 개인적인 된다. 사비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헌재에 직접 갔다 오셨는데 네, 네. 내일부터 바로 가동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24 헌나 8번으로 사건 번호가 드디어 매겨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심 재판관이 지정이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랜덤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자 추첨 형식으로. 전자 추첨 형식으로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연구하는 그 헌재 재판 연구관들의 TF가 아마 구성이 될 것이고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곧 이제 심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소추 의결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참고 자료, 증거 자료로 낸 60여 개의 언론 보도 등등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언제쯤 나머지 3명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정은 아마 18일 화요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야 간 일단은 협의를 해야겠지만 워낙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18일부터 시작해야 18, 19, 20 해서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국회 표결을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 표결을 뭐 주말이든 언제든 그 직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의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네네. 찬성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여라도 여당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도 일단 통과는 되겠네요. 민주당 추천 2분, 그다음에 국민의힘 추천 1분인데요. 아마 서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통과는 서로 뭐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법사위 간사시니까 그 부분도 협상을 직접 하시겠네요. 사실 그건 원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예. 원내 수석들끼리 협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탄핵소추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정청래 위원장이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탄핵소추위원들이 있을 텐데 네네. 누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전 박근혜 대통령 그때 소추위원단을 보니 법사위원장인 당시 권영세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단장을 맡았고요.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그다음에 민주당, 뭐 국민의당 이렇게 의석 비율에 따라서 참 정의당도 있었군요. 예. 의석 비율에 따라서 이제 소추위원 의원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권영세 의원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예. 네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추위원단이 만들어지는 게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하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은 사실 법사위 관할이긴 하지만 이게 내란죄 또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방위 위원들 또 경찰들도 사실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안위 위원들 각자 상임위에서 그 각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조사하고 또 질문했던 위원들이 좀 참여를 한 그런 소추위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김승원 의원도 참여 가능성이 있겠네요. 또 판사 경험도 오래 있고 하니까요. 네, 저는 우리 정청래 소추위원장을 도와서 아마 이게 재판이 준비 절차라든가 일주일에 2번, 3번을 할 텐데 계속 참여를 하면서 재판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저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 심리가 아까 저도 토론을 했는데 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한 3개월 이내로 가능할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쟁점이 한 14가지 정도였는데 91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쟁점이 거의 하나라서 제가 볼 때는 뭐 헌재에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정도면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모두가 진용을 갖추는 올 연말부터 해서 한 달, 2달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한 2달인가요? 지금 기준으로 한두 달입니다. 예, 그러면 늦어도 2월 네. 중순쯤이면 네. 결론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월 중순 이후에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네. 조기 대선, 보궐선거는 4월 중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저는 벚꽃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벚꽃 대선이 될 것 같다. 네. 예. 자, 불법 계엄 과정은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가서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이 체포라든가 구속영장이 언제 되느냐가 또 국민의 관심사일 텐데요. 예. 저희는 당연히 이제 12월 안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든가 국수본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되게 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지금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 체포 네. 구속이 되면 20일 안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모든 수사가 다 정리가 되고 기소가 돼서 그 결과물이 공소장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 이제 탄핵 소추 의결서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헌재에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래서 이제 1월 말, 2월 초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뭐 쟁점이라기보다는 검찰이나 경찰 혹은 특검이 얼마나 빨리 수사를 해서 기소하느냐가 네.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네요. 시점이. 그렇습니다. 네. 쟁점은 사실 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있느냐,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그걸 절차적 요건을 다 갖추었느냐,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쟁점일 텐데요. 세 번째가 이제 계엄 해제에 있어서 즉시 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비상계엄은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서 사실은 쟁점이라고 볼 만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거의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29분간 그 담화에서 밝힌 쟁점은 사실은 하루 반나절 검토면 예. 다 깨질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서 뭐 특별히 법률적으로 뭐 논란이 크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서도 그렇지만 판사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제 말뿐만 아니라 예. 예컨대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시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적과 교전이라든가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야 되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또 곤란해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있어야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데 사법부 그 대법관 출신 법원행정처장도 아니 우리 사법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판 예. 잘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이미 법원행정처장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벌써 그 공공기관의 그런 결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들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쟁점이 있거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불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자, 한 30초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예. 또 광장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지난 11일간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잊혀졌던 계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에 의해서 해보니까 왜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약한 토대가 약했는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소신 없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막지 못한 그 무소신,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셨으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그다음에 국민주권주의를 도입을 해서 어떤 공직자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불법,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국민에 의해서 예컨대 그 단죄되거나 네. 바로 잡힐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이 이루어주신 이 소중한 결과를 반드시 우리나라를 더 단단한 토대 위에 만드는 국가로 삼는데 꼭 그 에너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이 많은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